요즘 시골에 빈 집이 많다는데 그곳에서 미래를 본 눈 밝은 사람들이 있다네요. 돌담과 감나무가 예쁜 이곳은 어라? 집이 아니라 서점인가요? 오, 옛날 할머니들이 쓰시던 배틀까지 있네. 동네에 책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책방 제가 하지 뭐. 옛 것과 새 것이 만나 오늘 우리의 집이 됐습니다. 더 이상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마을에 둥지를 튼 젊은 부부도 있는데요. 요 공간 안에서만큼이라도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을 보고 싶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좋은 집의 매력. 각자의 개성을 담은 집이 50가구가 되면 이 마을에 그냥 빛이 날 거예요. 시골 마을에 온기를 더하는 귀하고 기특한 집 탐구해볼까요? 오늘의 집을 찾아온 곳은 전라북도 남원. 마을에서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인데요. 지리산 둘레길 3코스 그 시작점에 있어서 산을 보러 왔다가 고즈넉한 마을 풍경에 마음을 뺏기는 곳이라죠. 소장님은 어떠세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원에 왔습니다. 날씨도 청명하고 돌담들이 너무 이뻐 보이네요. 보통은 이 담을 이렇게 동글동글한 돌로 잘 못 쌓는데 아마 이 지역에서는 이 동글동글한 돌을 가장 구하기 쉬우니까 뒤에 계곡이 있거든요. 그 계곡에서 나오는 이런 동글동글한 돌로 이렇게 담을 쌓았네요. 그래서 집이란 내가 서 있는 풍경을 닮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럼 오늘 찾아갈 집은 어딘가요? 이게 힌트예요? 책? 저기 책을 담은 집 뭐 이런 집인가요? 아니면 뭐 책방 서점? 서점은 아닐 것 같고 궁금하네요. 아니면 오래된 집? 뭐 이런 뜻인가? 밑도 끝도 없이 책 한 권 들고 어떻게 집을 찾으려나? 오늘 밤새는 거 아니에요? 책이라는 간판이 있어요. 간판인지 이게 뭔지 몰라도 책이네. 이 집인가 봐요. 이 지역 특유의 돌담도 있고 무엇보다 감나무 정말 크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주인장이실까요? 실례합니다. 계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죠?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예예. 많이 웃으세요. 이게 외형은 주택인데 또 이게 진짜 책방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책방이 맞나요? 네, 책을 파는 동네 서점 맞습니다. 동네 서점요. 이 마을에 하나뿐인 동네 책방이랍니다. 어쩌면 아기자기하다. 요즘 색깔 있는 작은 책방들 많잖아요. 여기도 원칙이 있답니다. 여기 지리산 있으니까요. 뭐 자연 생태나 기후위기에 관련된 것들 해서 제가 관심 있는 책들을 주로 이제 선정하고 있어요. 안 팔리면 다 내 거다. 약간 그치?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저 책방은 직접 운영하시고 네. 아내분이. 네. 그럼 남편분은?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리산으로 귀촌해서 책방과 직조공방과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아내 조회은입니다. 전 민박 손님으로 왔다가 친구가 되고 남편이 된 최연율입니다. 말로만 듣던 민박집 주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여행 오는 그런 케이스네요. 주인이 마음에 들었다기보다 얘기하다 보니까 저랑 동갑이었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난 도시에 살면서 이거 꿈만 꾸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직접 용기 내서 시골 살고 있네 해가지고 그게 되게 처음 신기했었어요. 신선하기도 했고 그래서 자꾸 오게 됐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인가요? 민박장, 주인장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쭉 있었는데 14년 전 연고도 없는 지리산으로 귀촌을 한 회은 씨. 연율 씨는 회은 씨가 시작한 민박집에 한 번 묵은 뒤 문턱이 달 들어왔더랍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그렇게 경상도 여자와 충청도 남자는 전라도 지리산 자락에서 100년 가약을 맺었다죠. 결혼 후 남편 직장 때문에 도시에 나간 적도 있었지만은 결국 다시 돌아와 옛집을 헐고 뿌리를 내리기로 했답니다. 사실 그 집이 되게 예뻤어요. 돌담도 이쁘고 지금도 돌담이 남아있지만 오래된 마루도 남아있고 그랬는데 관리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겨울 한 번 지나면 화장실 얼어서 깨지고 일단 방문 크기가 지금으로 치면 창문 크기였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앞에 딱 나가면 머리 한번 부딪히면서 쿵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등은 뜨거운데 코는 싸늘해서 저희 비염 환자인데요. 콜록콜록 하면서 아침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이불 밖을 나가는 게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예. 남편 키가 184cm. 옛 집에서는 이마를 이리 쿵 저리 쿵 하기 일쑤였답니다. 하지만 집이 정말 예뻐서 새로 짓는다고 전부 내버릴 수는 없었다죠. 특히 공사로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으려 아내가 지역에서 열린 담쌓기 교육까지 받았다는데 와, 그럼 이 담을 아내가 직접 쌓았다는 건가요? 사람이 이거를 움직일 수 없는 돌 크기여가지고 저 기계 부르고 요거는 시공하는 팀들이 쌓았고요. 전문가가 해. 네네, 저는 그냥 조금 배우기만 하고 왔어요. 배우기만 했는데 2박 3일. 실제로 들어보니까 될 이게 수 없다. 네. 그러시죠. 남편분이 그 담 쌓는 거를 배운 게 아니고 아내분이 배우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약간 우리 집의 설비부, 네. 제가 금손입니다. 그러면 그때 남편분은 뭐 배우셨어요? 2박 3일 동안 출타하셨을 때는 이제 그 집공사 잘 되도록 참 같은 거를 준비했고요. 참. 예, 그리고 다녀오셔가지고도 뭐 할 때 저는 주로 참 준비하고 요리부 맡고 있습니다. 아, 요리부, 예, 설비부. 설비부. 아. 네, 천생연분이시네. 그리고 이 감나무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남겨놓은 거랍니다. 다른 집들은 올해 감이 흉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사상 최고로 많이 달린 것 같아요. 한 4, 5m까지는 장대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고 근데 높이가 한 10m가 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지은 집에 지붕을 살짝 올라가서 아, 지붕이까지 예, 올라가는 또 한 번 따고 그래도 절반도 못 딴 것 같아요. 예. 세 그루나 되는 감나무를 살리기가 만만치 않았다는데 이 마음을 알아준 걸까요? 추석까지 이어진 시끄러운 공사통에도 열매를 아주 실하게 맺었습니다. 감나무도 응원하는 우리 집, 본격 탐구 시작해 볼까요? 집은 본체와 민박 숙소 두 채로 나눠지는데 다시 본체는 둘로 나눠 책방과 살림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방은 봤으니 살림채로 가볼까요? 어머나, 현관이 이렇게 예쁜 일일까요? 포인트 벽지에 공간도 널찍한 게 주인장 감각이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감성을 더하는 마루는 예전 집에 있던 된 마루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거랍니다. 제가 진짜 옛날 나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 예. 목수님들 뜯어놓은 거, 목수님들 창고에 있던 거 집에 일단 다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운치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와 오래된 것과 이런 현대적인 느낌의 색상하고 딱 어울리니까 굉장히 스타일리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네. 멋있어요. 집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라 따뜻한 환대의 느낌을 전하고 싶었다죠. 그럼 이제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넓다. 거실에서 식당 그리고 부엌까지 일자로 이어진 데다 천장도 높게 설계한 덕에 개방감이 정말 좋은데요. 아니 근데 이 집 정말 20평 맞나요? 최근에 본 집 중에 가장 큰 대공간이에요. 이 사이즈만 보면 거의 한 50평, 60평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잠만 자니까 네. 방 침실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정말 되게 작게 침대 들어갈 정도로 네. 하고는 거실하고 주방하고 네. 이렇게 다이닝 공간을 쭉 길게 했더니
좀 커 보이지 않나. 층고도 좀 높고요. 이게 네. 최적이 엄청 크니까. 네. 공용 공간을 크게 쓰는 대신 침실은 정말 침대만 들어갈 수 있게 작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는데요. 근데 욕조까지 있는데도 뭔가 좀 허전하다. 그리고 변기가 없네요. 예. 왜 안방 딸리는데 변기가 없어요?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손님 와서 저녁 먹거나 또 식사 자리 같은 것들은 있는데 손님하고 함께 쓰려고 거실 쪽으로 이제 건식 화장실을 따로 뺐습니다. 욕실이야 부부만 써도 되지만 손님들도 화장실은 써야 하니까 현관 앞에 둔 건데요. 아 그럼 여기가 화장실이네요. 화장실 진짜 앙증맞게 작네요. 화장실 하나로 2개의 효과를 냈는데 사용하기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씻다가 갑자기 그게 또 자극이 돼가지고 네. 그럴 때도 있는데 그때는 좀 참았다가 빨리 마치고 네, 몸은 주변 환경에 맞춰서 다 적응이 되더라. 네. 그렇죠. 불편함이 없다. 보통 20평대 주택에서 이렇게 거실 공간하고 주방 공간이 이렇게 크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화장실을 2개 넣고 싶어 해서 그래요. 손님 없을 때는 어차피 2분 있었으니까 네. 화장실 하나로도 된다. 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2분한테는 진짜 합리적이에요. 네. 그래서 집 지을 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작은 집을 크게 쓰기 위해 공용 공간에 집중한 거랍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네.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한번 비밀의 문요? 예. 한번 뭐 또 찾아보세요. 자랑할 만한 비밀의 문 있나요? 예. 척 보고 다 알죠. 네. 여기는 세탁실이고,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아, 네, 제 그러면 눈에는 안- 어디냐면 네. 짜란! 아, 네네네. 여기 손잡이도 있고 힌지가 있네요. 이게 책장이 아니라 문이라고요? 아우 귀엽다. 아이고 계단 아래 공간을 창고로 만들었답니다. 그것도 옛날 나무로 해서 고제로. 네, 책도 보일 수 있게 전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하고 잘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이런 책장도 고제로 했고. 네. 옛집을 허물면서 나온 고재들을 잘 보관을 했다가 이렇게 집안 곳곳에 가구로 재활용을 했는데요. 그 존재만으로도 품위가 느껴지네요. 이 거울 프레임도 고재인데 설비부 아내가 직접 자르고 다듬어서 만들었다네요. 글쎄.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남원시와 실상사와 그 단체와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목금토 공방이라고 만들었어요. 기초교육을 받으면은 목공방의 그 도구들 되게 비싸고 좋은 목공 도구들이 있는데 그 기계 같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여기서 나온 목재들 가지고 가가지고 뭐 거울 프레임 만들기도 하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숙소의 발판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걸 소유하거나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도시와는 달리 이 마을에서는 이웃들과 공유하는 게 많답니다. 손재주 좋은 아내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동네라죠. 옛집에 미련이 많은가 싶지만은 옛집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특별한 장치도 있답니다.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여기 눈에 탁 띄는데 이게 열애 상기 장치를 설치하셨네요. 네. 기계적으로 실내외 공기를 환기시키는 열회수 환기 장치. 이건 패시브 하우스에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마을에서는 국군의 날 내복을 입기 시작해서 네. 어린이날 내복을 벗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겨울이 길거든요. 아 춥구나 여기가 네. 아래쪽이지만. 네. 패시브 하우스 인증은 받지 않았지만 단열을 이중으로 꼼꼼하게 하고 기밀 성능을 높인 집이랍니다. 남향으로 3중 유리 단열 창호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보다 기계 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했더니 낮 동안 데워진 공기로 밤늦게까지 따뜻하답니다. 올해 5월에 시작해서 추석에야 공사가 끝났다는데 비용이 꽤나 들었겠는데요.
이 정도 공사비 얼마 들었어요? 가장 최근 따끈따끈한 공사비니까. 예. 저희가 건축 면적이 한 60평 되는데요. 예. 한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설계비, 감리비, 뭐 조경, 그다음에 담장 새로 쌓은 거, 철거비, 그리고 신축 플러스 가구랑 다 포함했어요. 네. 그럼 굉장히 싸게 지으신 건데. 대지가 160평에 건물이 60평이나 되는데 아니 어떻게 5억 원에 가능했을까요? 60평까지가 건축주가 직영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직영으로 했고 이제 시공팀이 어쨌든 동네에서 활동하는 여기 기촌자가 되게 많은 동네인데 건축 협동조합이라고 그 협동조합 아저씨들이 시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집분이 오셨다고 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발생되는 제반 비용, 그러니까 숙박비라든지 식비가 더 나올 텐데 동네 분들이니까 그 숙박비하고 식비는 계속 집에서 출퇴근하시니까 그건 빠졌으니까요. 아마 그런 데서 좀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본금이 부족해 사업체를 열기 어려운 이 마을 목수들이 모여 만든 건축협동조합이 있답니다. 이웃들이다 보니 건축비 가운데 가장 많이 드는 인건비의 일부를 절약할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자재도 동네 철물점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수급을 해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빨래 넣네. 비가 일단 오후에 비 온다는데. 그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말리려고 그래요? 우리 눈 많이 왔잖아요. 그러게. 그래서 아궁이 불 뗄 때 그래, 우리 그때 얘기 막 했었잖아. 시공을 담당한 건축협동조합 동네 주민이라는데요. 한 동네 살아 좋다는 거를 집 지은 뒤에 더 느낀답니다. 바로 동네 옆집 살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면은 뭐 전화 통화를 한번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나가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와서 뭐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하는 부분이 동네 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 짓는 과정도 참 예뻤던 이 집. 탐구 계속해 볼까요? 자, 이제 저의 공간인 다락으로 우리 네. VIP를 모시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불빛이 너무 조명이 이쁘네요. 다락에는 재택근무하는 남편의 사무실이 있는데요. 남편은 산업설비 수입 관련 일을 한다는데 거래처가 해외가 많다 보니 재택근무가 효율적이라네요. 여기서는 CEO시네요. 네. 마치 회사 임원실처럼 이렇게 네. 아늑하고 어떻게 독립된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방으로. 근데 들어오는데 조금 특이했던 게 이 문이 네. 최대한 낼 수 있는 최대한 크기를 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문이 처음에는 요 높이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공간인데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하고 올 수는 없다. 그래서 목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현장 맞춤형으로 이렇게 네. 해서 문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또 거실을 향해 창을 크게 내서 다락의 답답함을 없앴는데요. 어머, 집이 한눈에 들어오네. 아우, 전망대네, 전망대야. 이 창은 중간에 제가 이제 점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저기서 올려놓은 그 찌개가 끓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밑에서는 기를 못 살리지만 위에서만이라도 권력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시의 창인 줄 알았는데 일터를 바라보는 창이네요. 네. 이 집 부엌은 남편 담당이구만. 만드는 거라면 뭐든 잘하는 아내지만 요리는 남편이 한 수위. 남편은 양식 팔아서 아침은 토스트와 커피로 시작을 한답니다. 제가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네. 네. 아내는 칭찬과 격려로 밥값 한다죠. 오늘 후라이도 잘하셨네요. 이게 좀 낮은 불로 오래 하는데 뚜껑을 덮어주면은 얘가 저 노른자가 색깔이 좀 허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집을 지으면서는 아예 남편 키에 맞춰 주방 가구를 높였답니다.
저도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뭐 할 때 이렇게 했었거든요. 설거지 할 때도 이렇게 상체를 구부리고. 근데 이제 높이가 좀 맞으니까 일할 맛이 납니다. 예. 많이 좀 해주세요. 집과 일터가 함께 있는 삶이지만 그래도 매일 정각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고 노력을 한다죠. 그럼 출근해 볼게요. 네, 여보 돈 많이 벌어요. 네. 봐요. 네. 안녕. 남편은 다락으로, 아내는 책방으로 출근해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사실 아내에게는 책방 주인 말고 또 다른 일이 있답니다. 복층 공간에 그 비밀이 있는데요. 오, 이거 실패 아닌가요? 여긴 책이 한 권도 안 보이는데 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어머나, 아니 이거는 천자는 배틀이구나. 아, 아내는 직조로 작품도 만들고 이웃들의 강의도 하고 있다네요, 글쎄. 아,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 시실과 날실 들어보셨잖아요. 시실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이제 반복 작업을 하면서 그게 천이 되어가요. 그렇게 뭔가 명상 같은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물도 나와. 그걸 팔 수도 있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책방에 직조 작품이 많다 했더니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아우, 정말 이쁘다. 이게 다 아내 작품인가요? 저 위에 있는 저것들이 다 만드신 거네요? 아, 혼자? 다 만든 건 아니고 아니고. 저게 이제 좀 뭔가 작품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산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거면 만든 건데 지금 왼편에 저렇게 정신없이 한 거는 직접 한 겁니다. 예. 아니 왼편이랑 근데 여기 정갈한 것들도 제가 한 거예요. 아. 빨간 것만 빼고. 남편분이 은근 개그 욕심 있으시네. 에이구, 아내의 책방은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까지 한답니다. 왔어요? 안녕. 안녕. 책 잘 사주시는 우리 언니 오셨네. 도시에서도 작은 책방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던데 가구 수도 많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책방이라니.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현관 앞에 책이 도착하는 시대에 이웃들에게 책방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골에서 일단은 저희가 뭐 대도시로 접할 그런 것도 이제 적은데 여기에 책방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위안도 되고 기쁨도 되고 또 이렇게 친구들 모여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꽉 채운 공간을 갖고 싶어서 선택한 귀촌이었는데 어느새 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집이 되었답니다. 부부는 책방이 없는 마을은 영혼이 없는 마을이라는 어느 소설가의 말을 등불 삼아 이 마을의 영혼이 되기로 했다죠. 우리 집이라 월세는 안 나가니 그렇게 미치는 장사도 아니랍니다. 월 매출 50보다는 더 법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집으로 신축하고 나서는 바깥에서도 책방이 보여요. 그래서 이쁜 공간이니까는 한 번이라도 더 발걸음하게 되니까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네, 희망을 걸어봅니다. 앞으로 삶은 굉장히 긴데 직장 생활은 한정적이라고 보는데 우리의 삶이 가령 무한하다면 그러면 밥이라도 하면서 책방과 이 아내 사업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일이 제 남은 여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갑자기 부담이스럽다. 예전 한옥을 생각하며 숙소에 온돌방을 만들었다는데요. 오늘 손님 오는 날인가 갑자기 아궁이에 불은 왜 떼시나? 겨울에는 안 떼다 떼면은 정말 나무를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조금씩 떼고 손님 없으면은 저희가 뜨끈한 아랫목에서 자기도 하고 그래요. 온돌도 즐기고 기름도 아끼고. 맞아. 아이고, 그뿐인가요? 고구마도 굽고 시골살이 맛도 즐기고요. 아우, 제대로 사신다 이분들. 고구마 다 됐어요? 네, 고구마 냄새가 구수하니 다 익었어요. 그래요. 네.
와, 맛있겠다. 잘 익었다. 이거 먹을래. 네. 자, 가서 넣어드려야죠. 네. 결혼한 지 10년 됐다는데 여전히 부부는 구운 고구마처럼 달달합니다. 드셨어요? 저녁에 또 구워줘요. 고구마 없어요 이제. 맞다. 고구마 다 먹었네. 응. 작작 좀 드세요. 공동주택은 사람은 많아도 정작 정을 나누는 이웃은 많지 않은데 부부는 집을 넘어 마을을 살아갑니다. 집이란 마을 풍경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갑니다. 이번 집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끝자락에 있다는데요. 지리산과 섬진강 그리고 남해바다가 있어 번화한 동네 하동입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 빈티지 아동복을 찾으라고 하는데 뭐 아마 이쪽 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쭉 한번 가볼게요. 뭐 세탁소도 있고 여기 애들 옷이 있네요. 간판도 이쁘고 여긴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예.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건축탐구 집에 하면서 제가 이 가게로 찾아오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세요? 여기는 저희 집사람이 가게와 아이들 생활하는 곳이고 또 저희 집은 네. 전남 광양시에 있어요. 지금 여기는 경상도고 예, 경남 하동. 다시 여기는. 또 저 집 탐구 하러 가야 되는데 전라도예요? 예, 맞아요. 이거 오늘 뭐 경상도 전라도를 완전 넘나들겠네요. 아내는 어린이 옷을 직접 디자인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디자인으로 하동에서는 이름이 좀 나 있답니다. 남편도 여기서 만나 연을 맺었다는데 아니 그런데 왜 하동이 아니라 전라도 광양에 사시나요? 제가 이제 하동도 안 돌아본 곳이 없어요. 볼 수 있는 곳은 다 봤는데 너무 비싸요. 네, 제가 사기에는. 그렇다고 또 이제 지어진 집을 사게 되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금액 자체가 뭐 5억씩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다 광양으로 넘어갔죠.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 위해 1년도 넘게 찾아 헤맨 끝에 다리 건너 전라남도 광양까지 오게 된 건데요. 이제는 백가구도 채 남지 않은 조용하고 아담한 동네. 그 꼭대기에 오늘의 집이 있답니다. 아우 진짜 저 한 10분밖에 안 걸리네요. 네. 이 오르막 올라가야 되나요? 그렇죠. 좀 높죠, 경사가. 네. 옛날엔 나루터가 있어서 꽤 번화했다는데 지금은 인구가 줄면서 빈집이 계속 늘고 있다죠. 부부의 집도 그런 빈집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차가 못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에서. 야, 근데 이 담장이 정말 운치 있고 이쁘네요. 네, 정말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담장을 보고 네, 저 집을 사게 됐죠. 이 담장에 매력이 빠져서. 네, 맞아요. 이게 감나무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제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좁은 길이라 오히려 더 정겹게 느껴졌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집이에요. 여기에요? 예. 근데 대문이 없네요? 네, 대문이 없습니다. 대문 없고 쟤가 있네요. 쟤는 뭐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형 집이다라는 이제 표시로 제가 딱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놓은 거예요. 저게 이제 대문 대신 이제 뭐 이게 보이지 않는 대문이 있나 봐요. 제 눈에서 나오는 뭐가. 레이저를 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경치가 풍경이 더 좋네요. 예. 저 빨간 다리가 이제 경계선이에요. 이쪽하고 광양하고 하동하고. 저 전라도 예. 경상도 예, 경계가 예. 저기구나. 진짜 섬진강이 이렇게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잘 사셨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집 뒤로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대나무 숲.
사시사철 푸르른 풍경이 아내를 매료시켰다지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답니다. 남편은 아내가 집 산 거를 1년 후에야 알았다네요. 글쎄. 야, 정말 깝깝하더라고. 깝깝해 맨 처음에. 일단은 이 맹지라는 점에 4천만 원이 넘었다는 거기에서 아차 싶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정말 돈 많이 들어가는 공사고 돈 안 되는 집이구나. 저는 굉장히 좀 현실적이에요. 운치 있던 이 골목길, 폭이 1m나 될까요? 차가 다닐 수 없으니 맹지인 집을 샀던 거죠. 철거 견적도 낼 수가 없었답니다. 철거 견적을 처음에 저희가 하동에 조금 그래도 크게 하시는 분을 소개받아서 한 2번인가 3번 왔다 가셨지. 총 5분이 왔다 가셨어요. 총. 같은 분은 3번이나 오셨고. 같은 분은 3번이나 오시고. 굉장히 악조건이라는 이야기예요. 돈을 무시하게 주지 않는 이상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집 1차 공사다. 1차 공사. 시멘트 바닥을 뒤집고 창고를 허무는 대공사였지만 미니 포클레인의 의지에 전부 사람 손으로 했답니다. 집 매매가가 4,250만 원이었는데 철거에만 3천만 원 가까이 들었다네요. 어우야 참. 그런데 정작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도 안 했대요. 철거만 딱 해놓고 이제 끝. 이제 안 된다. 돈도 그렇고 더 이상 손대면 안 된다. 1년 있으면 지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출장을 갔다 온 사이에 집사람이 이제 또 사고를 딱 쳤죠. 그냥 처음엔 정원만 좀 갖고 봐야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러려면 흙이 필요하니 삽으로 퍼서 수레로 날랐다죠. 실컷 정말 열심히 1톤을 붓고 나서 정말 죽을 것 같다. 그게 거진 이제는 20톤이 넘어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또 그 파쇄석만 깐다고 식물을 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모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모래를 받고 거기다가 또 상토 갖다가 붓고 뭐 붓고. 네, 그 작업을 이제 그게 사고 친 거 1번. 문제는 그때 아내가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다는 건데 일하던 사람이 임신으로 집에만 있으려니 오히려 우울증이 올 것 같았답니다. 한 번 일을 시작하면 전화가 오는지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했었다는데 그러다 큰일 날 뻔했었대요. 그때 요가했던 호흡법을 생각하면서 이거 이제 탱탱아 이건 운동이야. 엄마가 운동하고 있어. 적당한 땀을 내는 건 좋아하면서 이제 혼자 그렇게 하면서 진짜 계속 날랐어요. 근데 이게 호미질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호미질 때문에 아무래도 탈장이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편 이상하다. 이거 나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응급실을 갔죠. 새벽에 급하게. 둘째가 태어난 뒤에는 아이들 없고 산후조리원 갈 돈까지 모아다가 공사를 했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부어 집 짓는 데만 3년 정도가 걸렸다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 몸은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이제는 건강합니다. 네. 애도 잘. 네, 너무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와 진짜 네네. 진짜 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집이네요. 야 그러니까 진짜 또 안이 너무 궁금하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예. 저쪽으로 들어가십니다. 혼신을 다해 만든 우리 집. 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어디 보자. 어머 집이 어디 하나 막힌 데가 없이 뻥 뚫려 있네요. 원래 있던 벽을 허물고 기둥만 남겨서 일자 원룸형 구조로 만든 건데요. 황토빛으로 전체적인 세계를 통일하고 아내가 소장하고 있던 빈티지 가구와 장식품으로 채웠습니다. 분명 한옥인데 동남아나 유럽 같은 이국적인 매력도 느껴지고요. 아내 감각이 보통이 아닌데요. 전체적인 느낌하고 인테리어가 너무 통일성이 있어가지고 완전 전문가의 저 느낌이 나는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아내가 집 내부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석가래. 그런데 목수들은 편백나무로 다 덮어야 집의 가치가 올라간다며 실랑이를 좀 벌였답니다. 일단은 저는 아궁이가 만들어낸 아궁이의 그름으로 생긴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매력적이었고 이 무드를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만히 보면 이 집 석가래 유독 가늘고 촘촘한데요. 60년 전 이 집을 지을 때 풍족하지 못했던 집주인의 사정이 고스란히 담긴 거라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나무를 주변에 나무를 구해다가 이제 아들이 이렇게 그냥 만들었다고. 무너질까봐 무너지지 말라고 이 석가래를 많이 넣은 거래요. 아내는 이 집이 누군가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는 골동품처럼 귀하게 느껴졌다네요. 아니 그런데 여기 샤워기가 있는 걸 보니 화장실 맞죠? 문은 어디로 갔대요? 꼭 화장실에 문이 있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 바에는 달지 않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좀 뭔가 볼일을 볼 때 좀 불안감이 불안하다. 아니야. 이걸 딱 막아놨잖아. 이 사람 참 또 곡선으로 이거는 지금 막아놨지. 자네 곡선으로 막아놓은 거지만 실제로 문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갈 때 안정감이 있는 거야 실은. 아이고 가족끼리만 사용한다지만 여러모로 파격적이기는 하다. 문도 문인데 어떻게 이런 곡선으로 화장실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직선이라도 이런 한우의 기둥처럼 정말 자연스러운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과 어울리는 벽을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최대한 곡선이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한옥의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살리려고 했다는 건데요. 그러고 보니 집안 여기저기 대부분 마감이 곡선으로 돼 있네요. 이걸 먼저 사각으로 설치해 놓고 여기서 다 깎아서. 네, 또 만든 요구를 거예요. 하는 거죠. 이거 어울리지 않으니 곡선을 좀 잡아주십시오. 네. 네네. 곡선 마감은 사실 손이 여러 번 가야 하는 데다 감각이 필요한 작업이라 시공이 쉽지는 않았다죠. 결국 성에 차지 않지만 창틀은 직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딴 데 있었답니다. 여기도 저 한옥 느낌 나려고 목재로 이렇게 하셨네요. 네, 맞아요. 꽤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부는 여시면 안 돼요. 아니 좀 오, 문이 자동문이네요. 진짜 웃긴다. 아니 이게 문이 때문에 지금 웃지만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속상했죠. 한옥에 자동문을 다셨네요. 맞습니다. 에이구 창문을 곡선으로 잡아달랬더니 문틀을 곡선으로 잡으셨네. 하자 보수를 부탁했지만 1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랍니다. 소장님 이거 수리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아까 위에서 봤을 때는 문틀을 뜯어야 될 줄 알았는데 예. 안에 레일이 있거든요. 레일 밑에 조그만 금속 판재 금속을 조금씩 끼워가지고 예. 여기가 제일 낫거든요 지금. 요거 들리니까 요 밑에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오늘 오시길 잘하셨네. 그럼 바꿔했습니다. 현실주의 남편에게도 인정받은 것이 이 창이라는데요. 목공 작업을 한 뒤 미장으로 곡선을 잡아 독특하게 마감을 했는데 사실 여기엔 웃지 못할 사연이 있었답니다. 목공 작업으로 사실은 마감이 돼야 하지만 그분들도 이제 일이 쉽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마감이 안 나온 탓에 어쩔 수 없이 미장 선생님께 말도 안 되는 일을 부탁드렸죠. 그러니까 창틀도 다 미장을 해서 이렇게 맞아요. 해서 마감이 그렇게 전체 톤을 됐어요. 맞추려고. 맞아요. 목공팀과 갈등을 겪은 후 큰 깨달음을 얻은 아내. 더 할까요? 미장팀 섭외할 때는
막내 인부로 써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선생님한테 조르고 싶은 거죠. 안 되는 일을 이제 작업자분들에게 맡기면 안 해요.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거는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네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선생님 하잖아도 괜찮습니다. 합시다. 합시다. 뭐 옆에서 같이 하고 있으면 또 그분들도 더 미안해서 힘이 또 더. 네 그런 거 정말 있어요. 이 바닥도 영희 씨가 고집을 부려서 만든 건데요. 시멘트에 황토 시멘트를 섞은 건데 그럼 강도가 약해져서 금이 가고 깨질 수 있다 반대를 했었답니다. 시멘트로 곱게 발라야만 예쁘게 나온다. 그 다음에 네가 뭘 해도 해라. 근데 싫다. 그냥 발색이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선생님 마음 가는 대로 문질러 주세요. 그런데 미장팀 막내로 일을 하다가 남편이랑 정말 크게 한번 다툰 적이 있었다는데요. 큰애가 아팠었는데 아파가지고 학교에서 아파가지고 가깝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친한 언니를. 아이가 아픈데 엄마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었고 상황이 미장 선생님을 모셔놓고 일을 하는 중인데 디모도를 하는 사람이 빠지면 진짜 그것도 또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최선이었죠. 너무 걱정은 되지만 일단 아는 언니한테 좀 부탁을 하고 이제 미장 선생님한테도 사정을 말하고 오늘은 조금 빨리 심화해야겠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구나. 하지만 육아의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영희 씨는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답니다. 언젠가 아이들도 그 마음 알아주겠죠? 고비가 참 많았던 집짓기였네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우리 집이라죠? 근데 처음에 몰랐는데 지금 쭉 둘러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주방이 없어요. 아, 네네. 맞아요. 네. 나도 모를 뻔했는데 주방이 없네. 맞아요. 네. 아니, 싱크대 대신 세면대만 달랑 있는 거예요? 배달만 시켜 드시나? 주방은 사실 이제 설비는 다 해놨어요. 네, 세탁기도 작은 거 들어갈 네, 수 네. 있게 해놨고 네. 이제 싱크대도 들어갈 네. 자리가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림을 망쳐가면서까지 요리를 할 필요는 없다. 네, 일단은 그림이 제일 중요했고 두 번째는 여기서는 요리를 내가 안 해도 되겠다. 여기서 쉬겠다. 네, 그리고 요리를 하게 되면 집이 꼭 상할 집이 것 상할 같아서. 것 같은데, 네, 그게 제일 커요. 네, 맞아요. 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은 주말 동안 이 집에서 보낸다는데 부엌 살림이 없으니 그때마다 진 풍경이 벌어진답니다. 진짜 무슨 우리가 뭐 이민가냐 이민가? 아이고 지우 가자. 지우 가자. 차가 들어올 수 없으니 아래서부터 짐보따리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오는데요. 지우야 아빠 따라오세요. 아빠 이거 무거워요. 아우 이게 뭐냐 맨날 그냥. 이리 와 지우. 일단은 밥솥은 방 안에 넣고 밥솥은 제발 좀 갖고 오지 마. 밥솥을 왜 갖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살림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냥. 밥은 한 숟가락 먹어야 또 나머지는 간식으로 커버하는데 어쨌든 밥은 한 번은 먹어야 된다. 네네. 아빠가 힘이 들거나 말거나 아이들에게는 정말 신나는 주말의 집이랍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이 집의 마지막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집 뒤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빈집을 얼마 전 아내가 또 남편 몰래 사놓았답니다. 어머나 여기도 길이 없네. 여기 공사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또 저 빈집을 또 하나 더. 네, 저거는 또 우연히 기회가 돼서 네. 저걸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출장 간 사이에 또 저렇게 한 거예요. 전부 다 해서 1,500만 원에 샀다는데 이 정도면 빈집이 아니라 그냥 폐가 수준 아닌가요? 아이고 뭐니나. 아우 나는 금방이라도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데 아내 영희 씨는 이 빈집에서 어떤 미래를 본 걸까요?
거의 뭐 전설의 고향 찍을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하고 요리도 하고 이제 빔 프로젝터를 띄워서 이제 영화 시청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꿈을 쫓아서 가는 엄마 모습을 보면서 자녀한테는 최고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공개적으로 한 5년 뒤에 할게. 사장님 말은 간단하시고요. 5년이야? 5년 뒤에. 어? 5년 진짜? 뒤에. 저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그 날짜 해가지고 못 이겨 또 내년부터 또 시작하면 안 돼. 어차피 진짜. 돈 없으면 못해요. 네. 모두들 도시의 환한 불빛만 쫓는 사이 하나 둘 꺼져가는 시골 마을. 안에는 이 마을에 오래된 집들이 같이 있는 골동품 같답니다. 그래서 빈집이 늘어날 때마다 무척이나 안타깝다네요. 조금은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마을에 50분만 와주시면 좋겠어요. 50명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각자의 개성을 담은 집이 50가구가 되면 이 마을에 그냥 빛이 날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많이 힘들겠죠. 옆에서. 자신처럼 눈 밝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마을을 환하게 밝히고 싶다는 아내의 꿈. 혹시 아나요? 언젠가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불리는 멋진 마을이 여기 생길지도요. 아니 그 산꼭대기까지 다 온 거 아니에요? 깊은 곳은 사람이 살긴 사네. 시공사를 일단은 알아봤고 와서 보시더니 여기서는 좀 집을 짓기 어렵겠다. 세 군데 다 그렇게 거절을 하셨죠. 땅이 있는데 학교도 가깝고 근데 논이다. 콘크리트를 이렇게 한번 딱 긁어보시더니 집 짓는데 너무 안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때부터 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